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내일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22일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한국수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변 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문화국장. 김승겸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5년 5월 10일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올바른 이해 촉진 및 우위 증진을 통한 상호 협조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 이후 2013년 11월 27일 평택시장 미 2사단 부사령관과 미 7공군의 합의로 한미 친선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 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부, 미 8군 사령부 등 상급 부대의 이전으로 기존 부대의 협의의 참여 의사가 낮아지고 의사결정권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되어 협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 후 협의회와 유사한 홈프리스 실무단 회의, 오상 공군기지와 송탄 출장소가 운영 중인 오스카 실무회의, 송탄 보건소와 50일 임무 지원전대 의무 대대간의 메디컬 한라인, 그리고 경기도와 미 8군 참여의 실무 워킹그룹 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이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이 축소된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1호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행정기구의 편 및 사무조정에 따른 영어교육센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의 영어 공교육 지원은 교육청소년과 평택시 창입체험센터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로 거점 조례로, 그리고 거점 영어교육센터 운영은 평택시 국제교류단 설립 및 운영조례의 고유 사업으로 추가하여 거점 영어교육센터의 운영사항을 본 조례에 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영어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와 감면, 반환 등 세부 사항을 반영을 하고 기존의 교육청소년과 소관 영어진흥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 일부 조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2호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2항에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업무가 2항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 행정수에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육성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적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경비 지원 범위 및 지원 경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13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행에 대한 자문, 심의기구인 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14조는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협력 체계인 협력망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행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3호 평택시 한국소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첫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수탁자에게 위탁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 행위를 허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본 조례도 그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제11조 3항의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의 부분을 삭제를 하고 양도할 수 없다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소리터 두드림동에서 편집실과 스튜디오실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시민과 학생, 지역예술인들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별표상의 한국소리터 기본시설에 녹음실 사용 요금을 4시간 사용 시 4만 원으로 신설하여 한국소리터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14호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 이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방부 지원 사업으로 기지 주변 주민 편익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년 연장을 하여 방암시설 설치 사업의 완료와 사업비 정산 등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과 안 제5조 2 지방재정법 제91조 조문을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현행하고 각 호의 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정비 내용은 조례안 신구 조문 대표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9-11호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9-12호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9-13호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9-14호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제문화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0호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올바른 이해 촉진과 상호 협조 및 유대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사령부 등 상급 부대 평택 이전으로 인하여 협의회를 구성한 참여부대의 의사결정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어 협의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한미군 주요 사령부 간 교류 및 회의 통로가 신설 운영되고 협의회 운영 실적 저조 등으로 협의회 구성 참여부대와의 조례 폐지 합의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요 사령부 간 교류 및 주한미군 관련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하여 상호 이해관계 증진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1호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에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의 영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련 규정 중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의 제정 목적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국제교류센터의 시설, 설비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평택시 영어진흥교례의 영어교육센터는 영어 관련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제교류센터와 영어교육센터는 서로 다른 운영 목적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에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사용료 등 징수, 수강료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칙안 제2조에 폐지되는 영어진흥조례의 영어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또한 본 개정 조례안에 흡수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에 영어교육센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후 영어교육센터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2호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택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육성을 통해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 지원과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회의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문해생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제공을 기하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3호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산의 관리 위탁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소리터 녹음실 대관 및 사용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시설물의 관리에 행정재산 관리 수탁자의 점대 금지 사항을 전대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녹음실 대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예술인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4호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평택시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사항과 지방회계법 타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서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 예, 이관호 의원입니다. 정말 오늘 첫 조례 이렇게 또 마주해서 정말 반갑고요.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우리 그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보다 보면 우리가 1995년도에 이거 설치 조례를 만들고 2013년도에 우리 그 운영에 관한 합의 사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 협의회를 만들고 나서 개최는 이건 한 번밖에 안 한 건가요? 2015년 4월 3일 날? 채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7년 동안 딱 한 번 했던 건데 당연히 2013년 11월 27일 날 구성을 해서 한미 친선협의회는 2015년 4월 3일 날 한번 개최했어요. 당연히 뭐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 거예요. 아니면 그 상위 기관이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러니까 이사단하고 7공군하고 협의하는 격이 좀 낮아져서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그 95년도에 이제 미군 이제 어떻든 간에 이게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우리 평택시로 주한미군 사령부, 8군 사령부 등이 이제 상급 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 하위의 개념이 한민 친선 협의회에 그 소속된 부대가 이게 상급 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하급 부대의 뭐 의사결정권이라든지 모든 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이 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게 이제 뭐 오산 그 공군기지하고 이제 송탄 출장소에서 이제 오스강 실무이라든지 그 송탄 보건소하고 이제 50일 임무지원대 의무대대 간의 그 메디컬 한라인이라든지 경기도하고 미 8군이 참여한 그 실무 워킹그룹 회의 등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 친선 협의 같은 경우는 기능이 상실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 합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서를 서로 작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것도 좀 의아스러운 거고, 그럼 이 대안으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동안 어떻게 우리 주한미군과 어떻게 협의는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무 협의는 지금 뭐 원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미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가장 저 상급 부대인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평택시하고는 이런 협의체 구성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우리 조례 폐지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하고 유사한 기능을 좀 수행하는 다양한 회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회의가 오스카기라든지 험프리 뭐 실무단 회의라든지 뭐 보건소 한라인 등이 있었는데 이거는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협의 그 작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담회 형식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식적으로 우리 협의 문서를 합의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의인지 아니면 그때 정례화되지 않은 필요에 따라 회의가 열리는 건지. 지금 그 오산 공군기지하고 송탄 출장소 같은 경우는 오스카 실무위는 정례화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송탄 보건소하고 50일 임무 지원 의무대대 경기도 미8군하고 실무 워킹 그룹은 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오스카 회의가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는 여기 송탄 건가요? 출장소에서 이제 그럼 그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미 7공군하고 미 2사단보다도 우리 대표성 가진 사람이 우리 쪽에서는 좀 우리 좀 전체로 낮은 거죠. 좀 낮은 거죠. 좀 낮은 거죠. 여기는 송탄 지금 오상공기 같은 경우는 7공군 부대장이 가장 상급 부대장인데 그 하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이제 우리 당연히 이건 폐지 조례하는 진작 폐지를 해지 왜 인제 폐지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아주 뭐 이거 합의서에 관한 중요한 우리 한미하고 이런 공동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결연을 했던 것 같은데 조만간 빨리 우리 한미하고 친선협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그런 협의체를 다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폐지되고 이 교류 협력을 위한 어떤 다른 조례안이 지금 뭐 존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회는 세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폐지가 되면 친선협의회가 폐지가 되면 그 가장 상위 부대인 그
채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미 8군 사령부하고 평택시하고 이 관련된 어떤 협의체로 운영되는 것보다 거기에 관련돼서 평택시에서 어떤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안이 하나 더 새롭게 좀 있으면은 뭐 소통하고 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위원장님 예. 이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7공군은 채널을 정부 채널로 가지려고 그랬지 지자체하고 정부 채널을 안 가지려고. 그렇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공식 채널이 정부지 지자체 채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가 여기 이 지역에 존재를 하니까 같이 좀 가야 될 게 아니냐. 근데 거기서는 국방부하고 청와대하고 BH하고 직접 채널을 유지하려고 하지 지자체하고는 유지하려고. 결국은 그냥 협력 관계의 수준이고 예. 어떤 결정권이 나오는 시에서는 하나도 없는 거네. 이제 이 미군 저희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폐지를 검토하면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가장 상급 부대인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7공군하고 좀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쪽 이제 미군 쪽에서 좀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가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예, 과정을 예. 보면서 또 그 조례안을 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제교류과장입니다. 예. 그건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간 이제 그 한미친선 이 조례가 있으면서 사실 그 부사령관하고 시장하고의 그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다소 적극적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군 측에서 소극적이다 보니까 유야무야 되오다가 지금 이제 폐지를 하게 됐는데 그간 이제 협의회를 2번 정도밖에 못했고 지금은 저희가 별도로 한미 친선 민간교류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다만 민간교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민간적인 교류 차원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도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한미 민간 교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요걸 근거로 해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류도 협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민간 조례 그 협의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2020년도 20년도에 만들어진 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한미 친선 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호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팩트가 우리 수강료 문제 때문에 이거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강료를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 왜 굳이 영어교육센터가 있는데 우리 국제교류센터로 이걸 해서 수강료를 징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조문을 좀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이게 영어 지능 조례가 두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 공교육 지원은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영어를 교육하는 거는 하는 부분과 그리고 시민에 대한 영어 교육 부분이 두 트랙으로 돼 있던 거를 영어 공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산과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영어 창언체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고 시민들에 대한 영어 교육은 이게 국제교류전이 설립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여기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영어 지능 조례가 일부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거에 대한 수강료와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면 수강료 문제는 재단의 내부의 규정으로도 이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그 영어 교육센터에 관한 조문이 정확히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목 목적 사업계획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를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 이관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 이거를 이거 만약 이관을 하거나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에 담는다고 하면 약간의 뭔가 허술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좀 검토가 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 조례가 좀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수용합니다. 또 질의실 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서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소개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김강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센터와 국제교류센터의 사업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담으려고 그 국제교류센터 운영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거는 사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진했던 부분인데 영어 진흥 조례는 사실 이제 공교육하고 사교육하고 같이 이렇게 조례로 묶여 있었던 부분인데 국제교류센터로 거점 영어교육센터만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이제 공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창의 체험 교육센터로 별도로 그 조례에 담아서 하고 사교육은 국제교류센터로 국제교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넣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예. 국제교류센터의 어떤 사업과 영어교육센터의 사업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교류센터에는 사실은 영어 교육에 관한 내용이 없다가 네.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국제교류센터로 업무가 바뀌게 된 겁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영어 진흥 조례가 지금 폐지를 되고 이제 국제교류센터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그 자치법규회를 검토를 해보니 영어 진흥 조례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조례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폐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영어 진흥 조례는 이제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교육 부서에 별도로 돼 있고 그 업무를 저희 한미 국제 교류과로 이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그 국제교류센터와 영어교육센터의 어떤 위치나 또한 사업 목적이 다른데 여기 지금 현재 국제교류센터 안에 그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영어교육센터의 어떤 거를 담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징수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업 목적이 다른데 이거를 영어교육 그 센터의 조례를 다시 해서 면밀하게 이거를 검토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 영어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 생각은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충분히 영어 교육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도 있고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페이지 보면 제정안에 보면은
그 영어교육진흥센터에 대한 목적이나 징수 사용 어떤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국제교류센터에서 영어에 대한 그 징수에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는 그 국제교류재단에는 영어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수료 건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이제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조례 개정 안에 그 징수에 대한 규칙과 목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또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제가 이 앞에 개정안을 봤을 때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수강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제교류센터는 국제교류센터의 본연의 역할로 시설이나 부대시설, 회의장들을 사용하는 사용료로 명시가 돼 있고 영어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영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강료라고 징수를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문 내용을 봐서는 지금 이게 영어교육센터의 수강료인지 국제교류센터의 임대료 사용료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진흥조례에 지금 올리실 때 폐지안으로 제정안하고 같이 올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지 전부 개정안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영어교육센터를 그 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가면 별지 표시를 찾지 않을 경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구만 봤을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이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조례를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를 이제 폐지안으로 삼으실 때는 제정안하고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이 영어 그 진흥조례 관련 자체를 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제교류재단으로 업무를 위탁을 이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진흥 조례를 양쪽으로 그러니까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창의 체험교육체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다 담아간 상황이고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으로 이관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 기존에 있던 거를 폐지를 시켜가면서 저희는 국제교류재단의 영어 수강료에 관련 조항을 변경을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개정이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은 이건이 된다라면은 개정을 조례로 굳이 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재단의 내부 규칙으로 그냥 내부 규정으로 변경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냥 부결시켜 주셔서 네. 영어진흥 교육청소년과 조례잖아요. 거기에 일부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재단을 이양하는 과정이고 전에부터도 민간에 대한 거는 국제교류재단 영어센터에서 교육을 해왔었죠. 지속적으로. 근데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 개정은 지금 이제서 되는 거고 이번에 되게 되면 그리고 영어진흥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이게 자동으로? 예. 과정이 그렇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의원님들께서 최선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어떤 그 영어 민간 교육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목적이 없다. 아까 그거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담아야 될 부분들이 좀 없었던 거 아닌가. 그 규정을 먼저 좀 재정 목적이나 제목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민간에 대한 거는 일괄 국제교류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정작 거기에 돼 있는 국제교류센터 사용률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그 민간에 대한 영어 교육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근데 이게 2020년도 11월 6일 날 조례 개정을 할 때 국제교류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4조 대상사 8호에 보면 어쩌면 영어교육센터 관련 운영 및 지능 영어 지능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재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제7조 1항에 관련해서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기본 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전, 오후, 야간, 일일로 이렇게 해서 사용료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같은 경우 9시부터 12시까지면 3시간입니다. 그 3시간에 4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당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맞죠? 오후에는 12시부터 18시까지 6시간을 사용했을 때 56,000원입니다. 그럼 시간당 9,300원 정도 됩니다.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약 4시간을 사용했을 때 7만 원, 시간당 17,500원이 됩니다. 1일을 사용했을 때 13시간을 사용했을 때 13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크게 둬서 해야 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45,000원, 56,000원, 7만 원 이거 공연장 지금 네, 공연장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글쎄 요 차등을 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화를 볼 때도 조조 할인이라고 아침에 일찍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할인을 하듯이 그래서 좀 오전하고 이게 빈도가 많은 곳에서는 전 조금 사용료를 좀 그 하는 그 조금 좀 더 높여서 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 그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전 사용료를 좀 높게 책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사용을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오후에를 56,000원을 주고 했는데 오전을 하니까 45,000원이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라고 시민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을 근데 했을 때 제가 이제 네네.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그 타임 시간대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전에 이 여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오후에 사용하는 거는 이런 게 좀 많이 좀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료를 좀 높게 책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는 가겠는데 저희가 이게 평택시 국제교류센터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영화관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평택시 국제교류센터는 시민들이랑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익의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시민들이 이렇게 차등하게 만을 둬서 사용했을 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공공시설, 공공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그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이 공공시설 사용 공공시설이 결과적으로 시민이 세금으로 세운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한다라면 다 무료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을 해도 수익자 편익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비용 징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오전에 사용하시는 분보다는 오후에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강료에 차등을 두었다고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죄송합니다. 저희가 박물관하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전체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다루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 첫 시비일에서 그런지 상당히 좀 딱딱한 분위기인데 우리 또 김희배 국장님 정말 앞으로 공직상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택시 박물관 보게 되면 우리가 몇 년도에 그 건립 완공이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하면 한 2026년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이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맨 뒤에 이 첨부 서류를 보게 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게 한 두 군데 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50만이 훌쩍 넘는 대도시에서 진짜 우리가 사립이라든지 시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 없다는 거는 시민에게 우리가 돌려줘야 될 그 편의시설이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전체 또 저희들 자체도 좀 미흡했다는 좀 생각이 들고 개인이나 이런 사립이 미술관 건립 계획이 혹시 뭐 추진사항이나 계획을 받아보신 게 좀 있나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조례에 상정되는 우리 평택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이게 이제 50만 이상이 되시면 대도시 특례 사무가 이양이 되는데 그게 이제 금년 1월 1일자로 이제 경기도에서 평택시 시군으로 이제 평택시 이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이제 국립박물관도 뭐 해당이 되지만 국립박물관보다는 사립 박물관에 대한 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이관우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는 이 박물관이 12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립이 54개, 사립이 63개, 대학이 11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관은 5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국공립이 12개, 사립이 39개, 대학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포승에 이 사립 M미술관이라고 사립 미술관을 이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금 어떻게 따지면은 이제 뭐 인구 50만을 넘은 대도시에 진입한 우리 평택시가 이게 이제 뭐 어떤 뭐 질적 팽창, 양적 팽창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좀 질적 팽창을 추구를 해서 우리 시민에 대한 어떤 뭐 정서적 함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제정을 해서 그 우리
그 시민들이 이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설립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좀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을 유도하려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정말 우리 박물관하고 미술관의 지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능을 하겠다는 거 우리가 지원을 좀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립으로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 등의 다른 부분들도 적극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아끼지 말고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박물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물관이 저희가 375억 원 들여서 박물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은 개인이 만들었을 경우에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진짜 그 자기 어떤 진짜 이 특별한 사명이 없다라고 하면은 박물관이나 사재를 털어서 이 미술을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 쪽에서 그러니까 이 공공 부분에서 그 지원 못하는 거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본조례를 상정한 상황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우리 시민이 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니까 예, 적극적인 좀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수 아닌 실수들이 간혹 벌어지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 50만이 넘으면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런 미술관, 박물관 진흥 조례안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기대도 되고 개인적으로 설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하는 사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다 보니까 그 지원 기준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잡고 진입을 하셔야지만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양적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 컨택을 하고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최자하고 집행부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도 중요하지만 정말 꼭 필요하고 이것들을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늦게나마 평택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환영을 합니다. 예, 저희 지금 현재로서 시립 박물관이 2026년에 계획대로 될 수 있기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전시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 수집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수립 자료를 하고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이제 박물관을 기증과 유상으로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평택시 박물관 관련 자료가 이제 국가박물관에 이제 공주박물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도 저희가 그게 이제 그 수집된 유물도 저희가 박물관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임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좀 유치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수집된 자료는 저희 평택호에 소리터에 가시면은 저희가 수장고를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장고에서 지금 그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좀 유물은 기증도 받았고 유상으로 수집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보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뭐 박물관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수집을 하려고 1년에 한 6억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증자 얘기를 하셨는데 기증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증자 하면 기증 증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쪽 박물관을 많이 가보셨겠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면은 기증관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 국보급 기증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김명석 위원님 기증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 박물관 할 때 기증을 하신 게 그런 어떤 유물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증관도 따로 좀 만들 계획이고요. 해서 그 기증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뭐 전 옛날 조선시대부터 사통 발달, 이 교통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산맥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막혀 있어야 문화가 융성이 되고 싹 트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워낙 사통 발달 교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람도 머물지 않는 그런 곳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 유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유물을 수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집하는 것이 거의 이제 그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이 대개 보면은 이제 그 유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포스터라든지 뭐 과거에 뭐 이런 책자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수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물 같은 거를 좀 저희도 그 이끌어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고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거 박물관이나 미술관 준비로 1년에 6억 정도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요. 유물 모집한 유물 모집으로. 그러면 이제 이 6억 정도 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정말 값어치 있는 것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6억이란 돈을 1년에 얼마 정도를 써버리면은 이렇게 축적되는 금액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 귀중한 물품이 나올 때 그걸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 지금 자금이 저희가 이제 네. 앞으로 한 4년 정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박물관이 이 번개에 올라서 막그 건축이 되고 간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택시 예산이 저희가 문화관광 쪽으로 저희 국제문화공 예산이 전체 예산 포지션 중에서 3.05%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국가 예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같은 예산은 1.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 이쪽 부분의 예산이 6% 이상은 돼야 시민의 어떤 삶과 시민의 어떤 정서적 함양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사용될 것을 판단을 하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지금 유물을 거기에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만 본격적으로 번개에 올라서 이 박물관이 지어지고 이제 유물 전시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기구보다도 더 많은 기구와 인력을 확보를 해서 박물관에 맞게 좀 후발주자지만 그 선발주자들 뒤지지 않는 그리고 저희 지금 평택 그 시세에 걸맞는 그런 박물관, 그런 유물 수집 그리고 그런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한국 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그 한국 소리터 설치 보게 되면 우리 그동안 시민들에게 대관을 안 했던 건가요? 대관을 했던 겁니다. 대관을 했었어요. 예, 대관을 했던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그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인 것이 이제 전대를 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전대를 할 수 있는 그 조례 하위 개념인 조례에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그 일부 개정 조례에 보면 제11조 제3항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를 양도할 수 없다로 한다는 명목이
그리고 다른 해석으로 보면 전대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분히 많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전대할 수 없다를 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전대할 수 지금 없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공인재산 명부분권리법이 상위법이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예,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전대 상위법에서 제3자에게 행정재산을 이게 이제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전에는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가 양도할 수 없다가 학자가 되고 전대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위의 개념인 조례를 전대할 수 양도할 수 전대 이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개정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 녹음실은 그동안 대관이 안 돼 있고 녹음실이 이 우리가 녹음실에 포함되어 대해서 있었나요? 사용료가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녹음실 사용료가 없어서 지금 대관을 안 예, 했던 신설을 건가요? 해서 지금까지는 뭐 이건 이제 대관 자체가 이제 여기 녹음실은 대관 자체를 안 했던 거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해서 녹음실에 대한 그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을 해서 시민들이 이게 녹음실이 상당히 그 스튜디오 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연히 음악을 이거 음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공하는 시민들이.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그런 시설에 와서 이제 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일반 신설하는 대관도 상황. 중요하지만 진짜 녹음실 대관이 이 전문성을 기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나 음악을 네, 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지금은 문제. 전 이게 한국 소리터 예, 이제 저희 근현대 박물관이 또 여기 있는데 근현대 음악관이 그 저희 시민들은 그 내용을 근현대 음악관이 이 평택에 그냥 근현대 음악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적인 저런 그 근현대 음악관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대충 그 대관료는 뭐 좀 정해져 있나요? 우리 이거 4시간에 4만 원이기 때문에 4시간 4만 원? 예, 시간당 1만 원 정도 그럽니다. 엄청 저렴한 거네요. 저렴한 거예요. 예. 보충해서 관광과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은 예. 음악실이 지금 그 동호회들이 와갖고 일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이 좋은데 이거를 일부 시민만 활용을 해서 제가 학생이나 가족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조례에 넣어서 홍보를 하라. 그래서 6월, 7월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했더니 한 17개 팀이 와서 거기서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있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학생 밴드부나 뭐 음악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거 우리 문정호 관광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 추진한 이거는 사안이네요. 예,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 선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녹음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도 소문을 듣고 있게 알고는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지금 현재 6월과 7월에 시범적으로 해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적으로 지금 했다는 것은 시간당에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4만 원을 징수를 하고 안 했다는 받습니다. 겁니까? 안 받고 했다는 예, 얘기인 거죠? 무료로, 예. 그러면 그 시범적으로 했던 그 대상자가 대체적으로 어느 분들의 대상자, 청소년인지 장녀인지 그런 어떤 대상자분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동호회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네. 학생 그 정도 순이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대관료가 없어서 그 표로를 하는 동호회나 지금처럼 아름아름 거기에서 녹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자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이제 녹음을 하고 싶어 했는데 또 하지 못하는 시민도 있었고 했던 시민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공정치가 않았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곳을 이제 문을 열어놓고 공정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지금 여기 소리터는 문화재단에서 스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전대를 할 수 있다로 하나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 사항
평택시 한국 수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변 지역 주민 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 편의 시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의 그 보물상자 같은 그런 걸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잘 활용하고 있나 항상 궁금해 왔었습니다. 우리 근데 지금 이 주민 편의 시설 사업이 지금 5건인가요? 특별 지원 사업 현황이 예, 추진 중에 그렇습니다. 추진된 게 그럼 앞으로 2년 연장을 하면 이 사업은 다 마무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예, 목표를 다 소진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인가요? 근데 특별법 존속 기간은 2026년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시법이지만 저희는 이게 이제 그 주한미군지 이전 등에 관한 평택지원 특별법이 이제 2006년도에 제정이 돼 2026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이 법을 그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변경을 해서 주민들 이 평택이 이 주한미군 이전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계속적인 정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뭐 도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각종 그 정부 부처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저희는 특별 한시적 일반법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그 생각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특별하게 설치조례 개정 조례를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주한미군 기지 이전 그 사업이 이제 2022년까지 10월 30일까지 돼 있는 거를 요거를 이제 2024년 10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그 특별회계를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우리 그 5조 보게 되면 뭐 존속 기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굳이 여기에는 이제 현행에서는 뭐 주민정원과장, 국제문화국장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담당국장, 담당과장이라고 하는 그 담당이라고 뭐 특별히 바꿀 이유도 없을 부분 같은데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5조 보면 5조 특별회계 업무 담당국장 그 특별회계 업무 담당국장 징수관 예, 주민지원과장입니다.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에는 이제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직을 지정토록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시로 회계법으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은 이 담당 부서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이제 적정해서 그 지방회계법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요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국제문화국장이었다가 이게 뭐 조직 개편이 된다든지 하면 또 변경이 되면 또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명칭만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이제 예, 지방회계법으로 예. 바뀌다 보니까 그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뭐 이게 명칭 이게 조직 개편이 돼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좀 2년 연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예, 좋겠다는 이게 생각이 저희 지금 어떻든 간에 뭐 주한미군이 지금 뭐 1951년도에 이제 뭐 K6 험프리하고 K55 공군기지가 이제 평택에 주둔을 하기 시작해서 벌써 한 72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미군하고 우리 평택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평택이 한미동맹의 상징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동북아의 다시 말해 G2의 상징적 지형이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에 대한 특별법은 반드시 일반법으로 변경이 돼서 주한미군이 아시아 평화, 국제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택에 존재하는 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해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받는 뭐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군사훈련을 통해서 뭐 어떤 판단 뭐 외부적 피해라든지 뭐 일부의 작은 피해라도 그런 거는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시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보상을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따라서 그것이 이제 금년도부터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군소음에 대한 보상법이 이제 이루어서 저희가 한 이번에 그 특별한 이의가 없지만 8월 말까지 한 130억 정도 시민한테 군소음 보상 관련 지급합니다.
뭐 제 생각에도 이게 뭐 특별 우리 평택시만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는 당연히 받아야 될 지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와 정부하고 좀 관계가 잘 협력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갖고 노력을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들 하셨고요. 이 주한미군 이 특별법이 저희 뭐 생각으로도 상식법으로 좀 더 제정이 돼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 피해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상식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는 분이 공약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의 개정이 아니 진짜 평택이 꼭 필요한 거. 이거는 일반법이 아닌 상식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2026년도에 이제 폐지가 돼 한식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폐지가 되면은 법은 못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그 2003년도에 이제 그 LPP 계획이 이제 그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07년도에부터 이제 주한미군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된 것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어떤 그 계기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법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진 법을 연장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지역에 출마하시는 두 분의 의원님이 진짜 그냥 뭐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일반법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변 지역 주민 편의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